교육공학. 교육공학의 중요한 한 축인 시청각 교육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각 교육은 단순히 교실의 영화, 슬라이드, 사진, 녹음기 등 다양한 시각청각적 매체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방법론이다. 역사적으로 에라스무스는 언어 중심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제 사물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직접적 경험 중물 교육이 학습에 더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코메니우스는 세계 최초로 그림이 들어간 교과서 세계도회를 저술하여 시각적 자료의 교육적 가치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전기 권근이 입학도서를 집필하며 세계 최초로 도표를 활용한 교수법을 시도한 바 있다. 시청각 교육의 기능. 시청각 교육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경험을 넓힌다. 시청각 자료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현장이나 사물, 현상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간접 경험을 확장시킨다. 둘째, 정보를 의미 있게 전달한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복잡한 내용도 시각청각적 자료로 제공하면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흥미와 동기를 부여한다. 새로운 매체는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교사의 육체적 한계를 보완한다. 교사가 직접 보여주기 어려운 실험, 현장, 사례 등을 시청각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다섯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여섯째, 학습의 진단과 처방을 준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의 이해도와 흥미, 참여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교사가 즉각적으로 피드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시청각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교수 학습의 효과성과 질을 높이는 핵심적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매체로 확장 발전하고 있다. 시청각 교육 이론의 대표적 모형이니 델 경험 원추 모형은 진보주의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시청각 교육을 체계화한 이론이다. 데일은 시청각 자료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읽기에 기대지 않는 자료로 정의하며 시청각 매체가 갖는 역할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경험의 원추 콘 오브 익스피리언스 모형을 제시했다. 경험 원추 모형은 시청각 자료를 구체성과 추상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류한다. 원추의 가장 아래쪽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의 직접 체험, 목적적 경험, 극화된 경험 등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관찰 견학, 시범, 전시, 영화, TV 등과 상징도표, 사진, 언어, 시각 상징 등등 추상적 경험이 위치한다. 이 모형은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활동이 가장 구체적이며 영상이나 상징적 자료로 갈수록 경험이 추상화된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극화된 경험 역할극, 실현 등은 TV나 영화를 시청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직접적 행동적 경험이 영상적 추상적 경험보다 학습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험 원추 모형의 중요한 특징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발달 단계가 낮은 학습자일수록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 원추 하단이 효과적이며 발달 단계가 높아질수록 상징적 언어나 추상적 자료 원추 상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즉, 학습 과정에서 직접적 경험과 추상적 경험 모두 필요하며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매체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데일의 경험 원추 모형은 시청각 매체의 활용과 학습 효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 설계와 매체 선정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된다. 경험의 원추 모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험의 원추 모형은 에드거 데일이 제시한 시청각 자료를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 10단계로 분류한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학습 경험을 직접적 경험, 영상적 경험, 추상적 경험으로 분류하고 시청각 자료의 구체성이 높을수록 학습자 이해가 높아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경험의 원추 모형의 특징. 10단계 분류. 시청각 자료를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 10단계로 분류합니다. 구체성 마이너스 추상성. 시각 자료가 실제로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분됩니다. 학습 이해도. 추상성이 높아질수록 학습자 이해도가 감소합니다. 학습 경험 유형. 직접적 경험, 영상적 경험, 추상적 경험으로 분류합니다. 시청각 자료 활용 지침.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자료를 선택할 때 지침이 됩니다. 개념 형성의 활용. 실물, 시청각 자료, 추상적 자료를 통해 개념 형성을 돕습니다. 경험의 원추 모형의 교육적 의의. 학습 효과 극대화. 학습 내용의 구체성을 높임으로써 학습자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 활용의 중요성 강조. 교사가 수업 시간에 시청각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습자 이해 수준 고려. 학습자 이해 수준에 맞는 시청각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원 임용고시 논술 예시 문제. 데일의 경험 원추 모형을 중심으로 시청각 교육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시오. 또한 경험 원추 모형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술하시오. 논술 답안 600자 내외. 2. 대일의 경험 원추 모형은 진보주의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시청각 교육을 체계화한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 모형은 학습 경험을 구체적 직접적 경험에서 추상적 상징적 경험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청각 교육은 단순히 시각청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의 경험을 넓히고 정보를 의미 있게 전달하며 흥미와 동기를 유발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교사의 육체적 한계를 보완하고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및 학습 진단과 처방에 기여한다. 경험 원추 모형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합한 경험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달 단계가 낮은 학습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 실습, 실험, 역할극 등이, 발달 단계가 높은 학습자는 상징적 언어나 추상적 자료의 도표, 언어, 시각, 상징 등과 효과적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적절히 선택 활용해야 하며 직접적 경험과 추상적 경험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초등 저학년에는 실물이나 실험, 역할극 등 구체적 경험을, 고학년이나 중등에서는 도표, 영상, 상징적 자료 등 추상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경험 원추 모형은 교수 설계와 매체 선택에 중요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며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수업 구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시청각 통신 이론은 교수 학습 과정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D. 벌로의 SMCR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세논, 앤드 슈렘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시청각 통신의 핵심 이론으로 활용된다. D. 벌로의 SMCR 모델은 시청각 통신 과정을 송신자 메시지 통신 방법, 수신자로 단순화하여 각 요소가 메시지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송신자와 수신자는 각각의 통신 기술, 태도, 지식 수준, 사회체계, 문화 양식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니며 이는 메시지의 해석과 전달에 영향을 준다. 메시지는 내용, 요소, 처리, 구조, 코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통신 방법 채널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시청각 자료, 교수 매체 등이 해당된다. 수신자 역시 송신자와 유사한 배경 요소를 지니며 이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해석한다. 이 모델은 시청각 통신에서 메시지 전달의 각 단계와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명확히 보여주며 효과적인 교수 학습을 위한 시청각 자료 개발과 활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셰넌 앤드 슈렘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각각 다른 경험의 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잡음은 외부 소음뿐 아니라 송신자와 수신자의 지식, 태도, 문화적 배경 차이에서 비롯되는 의미적 혼란임이 잡음도 포함한다. 피드백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해석한 후 송신자에게 반응을 보내는 과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순환과 상호 이해를 돕는다. 경험의 장이 유사할수록 메시지의 왜곡이 줄고 피드백이 원활할수록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 두 모델은 시청각 통신에서 메시지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송신자와 수신자의 경험, 메시지 구성, 통신 방법, 피드백, 잡음 등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수 학습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배경과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청각 자료를 설계하고 피드백을 통해 메시지의 왜곡을 줄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원 임용고시 논술 예시문제. 시청각 통신의 대표적 이론인 D. 벌로의 SMCR 모델과 셰넌 앤드 슈렘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비교 설명하고 이 이론들이 교수 학습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논술 답안 600자 내외. 시청각 통신은 교수 학습 과정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D. 벌로의 SMCR 모델은 송신자, 메시지, 채널, 수신자라는 네 가지 요소가 메시지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송신자와 수신자는 각자의 통신 기술, 태도, 지식 수준, 사회체계, 문화 양식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니며 이는 메시지의 해석과 전달에 영향을 준다. 메시지는 내용, 요소 처리, 구조, 코드로 구성되고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전달된다. 채널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시청각 자료, 교수 매체 등이 해당된다. 이 모델은 시청각 자료 개발 및 활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셰넌 앤드 슈렘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각각 다른 경험의 장을 갖고 있어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잡음은 외부 소음뿐 아니라 의미적 혼란, 즉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오는 해석 차이도 포함한다. 피드백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해석한 후 송신자에게 반응을 보내는 과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순환과 상호 이해를 돕는다. 경험의 장이 유사할수록 메시지 왜곡이 줄고 피드백이 원활할수록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 두 모델은 교수 학습 현장에서
학습자의 배경과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 시청각 자료를 설계하고 피드백을 통해 메시지 왜곡을 줄이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청각 통신 이론은 교수 설계와 매체 활용에 있어 필수적인 이론적 기반이 된다. 이상으로 교육공학 시청각 교육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요교육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